저는 30대 여성으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육점을 이어받아 고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정육점도 잘 되었지만 대형마트들의 등장으로 경쟁이 치열해져서 최근에는 매출에 대해 많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힘겹게 살아가시던 부모님도 이제는 정말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고기를 사기 때문에 저희 정육점에 오려고 하는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본업을 하면서도 부모님 가게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빚이 줄어들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모님은 외식도 꺼려 하시고 손주울 일도 드물며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기에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께 도울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와서 이제는 그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별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싸움도 없이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었기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를 아끼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죠. 어렵지만 화목한 가정 환경 덕분에 저는 언제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왔어요. 그래서 피곤해도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기쁘고 연애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대학생활도 못 해보고 직장 다니면서 바빴는데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만큼 아름답지 않은 제게는 길 가다 나오는 사람도 하나 없었죠. 나이를 먹으며 우리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형편적으로 어려워서 결혼과 관련된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죠. 그냥 관심이 없다는 말만 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네요.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던 내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지요.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우리 부모님의 고기 가게로 고기를 공급하는 거래처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연로한 분들이 일했는데 어느 날 젊은 남자가 가게를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람을 정군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동안 수고했던 그들에게 커피나 간식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셨죠. 아마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남자가 꽤 잘생겨 보였거든요. 이쪽 업종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경험이 없어 보였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그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그의 숙맥스러운 행동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부모님도 정군을 칭찬하며 참 좋은 사람 같다며 칭찬하는데 이렇게 윤호 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어느 날 부모님 대신 윤호 씨를 보러 가게에 들렸고 말 한마디라도 꺼내보려고 했어요. 그날 새벽처럼 일을 하던 그를 보며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느냐라고 물을까 하고 있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디 아파서 그렇게 몸살이 나는 건가요? 한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프면 좀 쉬어야지. 왜 사랑에는 요령이 없지? 큰일 나면 어쩌려고. 어차피 여기가 마지막이잖아.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해.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야겠어. 아프면 무슨 라면을 먹을지. 집에 가면 죽이라도 준비해 줄 사람 없어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냥 빨리 끝내자. 그래서 몸도 이렇게 코라지네. 세상에 아파도 라면 먹는 사람이 어딨지? 그렇지 말고 우리가 가서 밥이라도 먹자. 안 그래? 어제 닭죽 해먹을 때 찰기 좋았었어. 아, 괜찮아요. 내가 뭘까지 가서 폐를 끼치게 할 필요는 없어. 아, 그냥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한두 번 밖에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일로 부담스럽게 할 필요 없잖아. 그렇다면 저번에 받은 도움도 다 갚아야겠네. 응, 괜찮아. 괜찮으면서 그런 말 말고
밥이나 먹고 가자. 가게 앞 사람이 그대로 보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우리는 태어나서 가게를 열기 위해 당신이 전군 밥이라도 사주겠어. 부모님 걱정해서 노 씨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싶었나 봐. 아프면서도 라면이나 끓여 먹겠다는 그 사람은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 같았어. 아프면서 혼자인데 얼마나 외롭겠어. 인사조차 안 나눈 사이에 단둘이 있으려니 어색했지만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의식을 차리지도 못하고 쓰러지듯이 쓰러진 그 사람은 제가 준 약을 먹고 갑자기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마에서 땀이 쥐어짠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였지만 차란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 몸으로 운전을 할 수조차 없었고 몇 시간이라도 쉬게 하고 나서 돌려보내려 했지만 윤호 씨는 반나절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되는 때에 윤호 씨가 일어나더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며 놀라웠어요. 제가 여기서 잠든 건가요? 라며 죄송해하며 일어나지 말라고 했어요. 열이 아직 내리지 않았다며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아픈 것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가야 할 시간인데 집에 돌아갈 사람이 없다면서 졌대요. 이제 쉬세요. 저녁 먹고 나가세요. 라고 했지요.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함께 사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윤호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색해하는 그 남자의 표정을 보며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죠? 다들 지쳐 보이네요. 회원 씨도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요. 쟤야 뭐 그래도 아프다고 할 때 챙겨줄 사람은 있으니까요. 아, 그건 그렇겠네요.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어딨어요? 다 큰 사람이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런 몸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를 걱정이나 아실지 차라리 가끔은 정말 사고라도 나서 걱정이라도 받아보고 싶네요. 아파서 그런지 약기운에 정신이 없는 건지 윤 씨는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만한 속내를 꺼내 보였고 저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똑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번호 교환도 했고 오며 가며 만날 때에도 인사보다 더 많은 안부를 묻게 되었죠. 어느새 장난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해진 저희는 분명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마음을 꺼내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서로 각자의 사정과 입장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윤 씨도 한가롭게 연애를 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평소 바쁘게 지낸다는 이유로 A는커녕 친구들과 시간 한 번 맞추기 어려웠던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좋은 친구는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 사이를 핑계로 지냈습니다. 나는 윤 씨의 말 못할 사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그 이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호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 전 남편을 생각하여 복잡한 감정을 내보이셨습니다. 중학생인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위자료나 양육비를 주지 않으셨던 윤호 씨와 어머니는 항상 돈이 부족했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평생 남는 것일 텐데도 윤호 씨는 돈이 부족해서 수학여행 등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직면해왔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호 씨는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조금씩 어머니에게 돈을 보태며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금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며 윤 씨는 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은 공부가 잘 안 되었고 대학을 포기했지만 윤호 씨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며 3년 동안 항상 상위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에 갈 꿈을 꾸며 열심히 공부했지만 장학금을 받기엔 부족했고 지방국립대에 가면 엄마와 떨어져야 한다는 걱정 때문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윤호 씨는 수능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사회에 뛰어든 윤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윤호 씨의 대학 진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윤호 씨가 혼자서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윤호 씨는 돈을 벌어도 어머니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가정 내에서도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 씨가 어머니가 도박에 4천만 원을 날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웠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돈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적이 있다.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런 걸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다. 사실 꾸준히 돈을 모아서 대학에 가려고 했었다. 엄마도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생활비만 도와주고 학비를 위해 돈을 모았다. 몇 년 동안 겨우 30만 원을 모았는데 엄마가 도박빚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다 엄마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엄마에 대해 화가 났다. 엄마는 자신의 잘못에도 여전히 아버지 탓을 하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그런데 엄마를 끊을 수 없었다. 부모를 혼자 키운 엄마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엄마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에게 더 화를 낼 수 없었어. 기껏 마음먹은 희망을 다시 포기해야 했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렵게 돈을 벌었지만 부모님께 드리고 나니 보람을 느꼈고 그런 좌절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힘든 삶을 버텨온 윤호 씨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을지 궁금했어요. 윤호 씨를 만나 돈을 다 날린 후에 다시 시작해야 했고 도축 기술을 배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할 만해졌어요. 회원들을 만나고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고생한 것을 얘기하고도 자신은 괜찮다고 웃어봤던 것이 순간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고 안타깝고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는 윤호 씨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없는 효자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어머니는 그런 윤호 씨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아픈 자식을 신경 쓰지 못하는지 본 적이 없는 한편 저는 그에 대해 원망할까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서러움과 아픔이 쌓여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이 더욱 그에게 기뻐졌습니다. 실은 나도 적인 사람을 만나 사는 게 낫겠지만 윤호 씨의 사정도 유로 씨 어머니의 문제도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힘이 돼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심으로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윤호 씨가 그날 제기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미안해. 내 처지가 어려워서 너한테 솔직한 말을 못했어.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불행한 처지가 너에게 오를까봐 숨김이 필었나 봐.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당신 옆에 있어도 될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우리 그냥 서로 보듬어주면서 평범한 말을 하고 있어. 나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줄 알아? 나는 그냥 좋게 마음만 있으면 돼. 다른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핑계를 덮어두고 연애를 시작했지. 결혼을 꿈꿨고 현실적으로 집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함께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20대의 어두운 시기를 뒤로하고 서로 기대했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 원룸을 구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 결혼식도 예물도 없었지만 정말 행복했어. 서로를 얻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 건강하고 서로 있다면 다른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문제가 늘 있었어. 처음부터 쟤를 좋아하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는 비난도 했어.
윤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어. 하지만 그런데 너 같은 아이를 만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너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나는 말할 게 없지만 너 우리 아들과 맞붙어 살 생각이라니 맑고 계신 동안 포지 상태까지 오래 일해라 알겠지? 어머니는 혹시 당신처럼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까 걱정하신 것 같아서 돈 문제를 말씀하시며 부탁하셨던 걸로 기억해. 그때는 아들을 걱정하시고 며느리에게 잔소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뒤 시어머니는 자기 말도 아들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 이유야, 엄마 병원비가 필요해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소리였는데 엄마는 보험을 이용할 수 없다고 했어. 그 병원은 성형외과였고 언니는 미용 수술을 받았다는 걸 알고 정말 황당해졌어. 아들과 며느리가 돈 모아서 원룸에서 살며 아들은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면서 어쨌든 어머니가 그런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이미 벌인 일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은 매번 제 남편이 담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보다 좋은 며느리가 되었을 때 기뻐하셨어요. 이제 돈 문제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가 뻔뻔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언쟁을 하기도 했고 구원을 바랐었죠. 하지만 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내가 한 번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아주는 게 어머니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죠. 누가 왜 이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단 한 명 키우기 힘들다고 포기한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주지 않겠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앞담을 흘렸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때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릴 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버지를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지난 일을 생각해서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아쉬워하셨지만 남편은 마음속으로만 이해하며 엄마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저도 며느리의 역할을 하며 지냈어요. 바빠도 부르면 가서 가사도 하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말에 별말 없이 따르면서 지냈어요. 결혼을 하면서 장모도 가족이니까 챙겨야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엄마의 비용 때문에 성향에 맞지 않는 일을 시작하고 돈을 덜 벌더라도 더 안전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엄마에게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서 더 벌이를 줄일 수 없다며 참고 다녔어요. 위험한 일이라서 남편은 종종 다치고 그러는 남편을 보며 늘 걱정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기도 했어요. 전날에 엄마와 다투고 제대로 자지 못해서 그런지 좋지 않은 상태로 일하러 간 남편이 실수를 저질러 다치고 말았습니다. 피 흘리며 병원에 실려갔고 제가 다 떠나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자빠가 다쳤나 봐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어머니도 빨리 오세요. 윤영아, 아빠가 얼마나 다쳤어요? 제가 듣고 있는 중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가서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어쩌면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큰 문제가 생긴 것일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해야겠죠. 상황을 알려면 가서 알아보는 게 최선일 거예요. 저 혼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미 남편이 한 일에 대해 마음이 언제나 걸렸는데 결국 사고가 발생하여 그를 보게 되면서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던 중 가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정육점을 운영하셔서 고깃집을 해볼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는 너무 어려워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의 상황을 보면서 뭔가 나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누워있을 때 혼자 가게 조사를 다니고 돈을 모아 고깃집을 차리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가게가 망하면 모두 다 죽어버린다는 생각에 편히 잠자리에 들 수도 없었죠.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고기를 잘 먹는 법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 고기 식당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물론 오픈 전에 미리 잘 알아보긴 했지만 주변에 싼 고깃집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가게는 저렴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주변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 손님들도 금방 생겨났죠. 손님들을 매료시키는 싼 고기와 좋은 퀄리티로 비밀 소스와 사이드 메뉴를 개발하면서 우리 가게는 맛집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안심했고, 가게의 성공에 대한 반응도 좋았습니다. 남편은 몸만 다 나면 가게를 도왔다고 하였지만 제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아닌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안하다거나 하지 말라는 말에 남편은 이미 학비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또렸고, 솔직히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나는 당신이 꿈을 포기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 내 꿈은 내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것이라 그것을 위해 당신도 꿈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편은 언제나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족들의 설득 끝에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두뇌는 뛰어나기 때문에 대학 입학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10년만 후에 꿈을 이루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남편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딸의 시어머니에게 꾸지 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나는 병원비를 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서 가끔 연락을 하면서도 알렌 소리만 했죠. 어머니, 저 요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남편이 다친 후 재활을 받느라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니라도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결혼했을 때는 다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또 부모한테 손 내밀어야 할 일이 생기고 나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내 자존심도 상할 거야. 너희끼리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할지 그냥 놔두는 게 낫겠어. 혹시나 생각하여 말하지만 정말로 매정하고 무관한 시모에게서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않아 무르익어 버렸어요. 그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이 제 가게 매출이 최고 기록인 7천만 원을 달성했고 남편은 늦게 대학을 다닐 때를 즐기며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제 가게를 도와주었어요. 바쁘지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고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제 가게를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어요. 잘 된다면 말씀드리려 했지만 겨우 달렸어요. 시모는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가게에 찾아와 고기를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혼자 와서 한 끼 먹고 가면 저는 그 정도까지 대처 못할까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 우르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외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번 비싼 것만 고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계산은요? 가족 사이에 그렇게 빡빡하게 할 건가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이러면 저도 곤란해요. 빚내서 장사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월세도 못 낼 거예요. 너는 잘 사는데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누가 때 먹는다 그랬니? 당장은 안 되고 다음에 갚을 테니까 외상 달아 넣어라.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꼭 줄 테니까.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먹으면서 대체 얼마나 퍼주기를 원하는 건지. 시모는 마지못해 외상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갚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냈어. 마음을 먹고 공부하는 남편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서 저 혼자야만 했어요. 시모도 남편 눈치를 보이지 않는지 매번 남편이 없는 때에만 왔다 갔어요. 그날도 시모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가게로 몰려왔고 평소처럼 계산을 안 했어요. 우리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 파이브 괜찮다니까 그렇네. 여기 사장이 우리 아들이라니까 아들했다. 나는 엄마가 돈을 번다는 것을 봤어.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가게를 지키고 있을 거야?
시몬은 뻔뻔하게도 나를 두고 아들의 가게에 왔어. 난 다른 손님들이 있어서 시끄럽게 행동하진 못했지.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고 시몬에게 소리를 질렀어. 남의 가게에서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무전 취식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한 이유야? 너야 너 엄마한테 그딴 말하는 거야? 아들이 돼서 엄마한테 그딴 짓도 못해줘? 엄마 같은 소리 좋아해? 난 내처럼 엄마 없어. 고소당한 비 싫으면 여태 밀린 외상까지 개선하고. 나아가 남편은 평소와는 달리 시몬을 향해 단호했고 시몬 또한 당황했어. 자식을 키워봤자 소용없어. 내가 너를 키워준 고생이 뭐였는데 지금 돈 몇 푼에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이 이상하다고 했고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네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결혼한 뒤 이상해졌어. 엄마가 말했다. 시작부터 이런 아이였어? 닥쳐. 여기서 또 남 탓을 하지 마. 옛날에도 아버지 탓하고 돈 더러운데 이제는 리타스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내가 나에게 한 일이 무엇이 있어? 내가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가져가기만 했지? 너가 나쁘냐고.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미안하지만 문어라 불러서 내가 많이 고생했어. 그놈 때문에 내가 내게 맡겨서 많이 고생했지? 이 자식은 결국 지아버지를 닮아서 엄마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 너도 엄마와 똑같은 쓰레기가 되고 싶니? 그래서 첫 단연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절박해 하려고 했어? 내가 욕하는 건 용서의 도읍 아버지와 회원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온 줄 알아? 아버지를 만나고 왔어. 그동안 내가 나란 아버지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다 들었어. 근데 내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윤후야, 너 큰 사람 말 듣지 마.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태커진 말이야. 엄마의 말을 들어. 엄마가 내게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 너는 나를 한 번이라도 자식으로 생각했어? 내가 수술받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찾아왔니? 나 했냐? 내가 아프면 죽 한 번 끓여준 작은 있고 다른?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그런 인간인 줄 참고 버텨왔어. 근데 아니야? 아버지는 그동안 나를 그리워했다고 해. 늦게 알게 된 진실은 너무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요구로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벌어 해외에 나가 계시면서 제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대학 등록금까지 보내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제가 결혼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까지 아버님은 그냥 돈만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야 제가 어떤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친모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친모와의 연락을 끊을 수 있게 됐어요. 이후에도 친모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시몬을 만나야 한다며 강요하지만 경찰까지 부르고 모든 것을 정리한 뒤로는 더는 찾아오지 않았죠. 이후로 남편은 꿈을 향해 노력하며 제 아버지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잠시 돌아오셨을 뿐인데 그동안의 고난과 험한 시간들을 마음 소중히 간직하며 지금은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부에 바쁜데 대신 저가 가정일을 도와주고 있고 부모님과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 주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 소식도 있어서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인생의 불청객이라는 그 여자를 만나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책임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세요.